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이유진입니다. 네, 김도원입니다. 주말에 봄꽃나들이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놓치신 분들 이번 주말도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도 다시 한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바로 정읍에서는 벚꽃과 문화공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순창 옥천골의 벚꽃 축제도 같은 날 막이 오르는데요. 천변을 따라서 아름다운 조명들이 설치가 돼 있어서 빛과 벚꽃의 향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우, 정말 가보고 싶네요. 그렇죠. 이렇게 미리 주말 나들이 계획 세워두시고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월요병 극복하시면서 저희 생방송 뷰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나들이 얘기하니까요. 나들이 하면 빠질 수 없는 거 바로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사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봄 사진으로 저장. 샵 1991번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데요. 사진에 담고 싶은 봄 풍경, 봄 소식, 또 봄 음식들 모두 좋습니다.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니까요. 사실 요즘 날씨도 좋지만 이 네. 봄꽃이 활짝 펴서 정말 사진 찍고 싶게 만드는 요즘이잖아요. 네. 올봄 예쁘게 찍은 사진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부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으로 남기는 분입니다. 캔버스에 예쁜 꽃과 사람을 남기는 박운섭 화가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꽃 피는 봄이 오면 그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캔버스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는 수채화가 박운섭 씨. 오늘 그가 그리는 행복을 만나봅니다. 행복이 꿈꾸는 마을에는 행복을 그리는 화가가 살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수채화를 그려온 그의 하루는 역시 캔버스 앞에서 시작되는데요. 전에 그리던 것을 이렇게 다시 손보는 중이었어요. 사진은 기계적으로 그대로 나오지만 작가가 그리는 그림은 걸러낼 거 걸러내고 그 진가를 뽑아내는 거죠. 방 한켠에 걸려있는 수많은 붓에는 박운섭 화가의 그림 인생이 담겨 있는데요.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수채화. 그 시작은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익산으로 이제 아버지가 이사를 왔어요. 학교도 좀 낯설기도 하고 또 그냥 놀고 잡아서 학교를 가다가 다른 데로 새는 거죠.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제 좀 어떻게 하면 학교에 적응을 좀 시킬까 이런 생각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를 그림을 그리게 했죠. 그때부터. 그림을 곧잘 그리며 각종 대회에 나가 상을 받던 학창 시절. 순탄하게 진행될 줄 알았던 그의 수채화 인생에 첫 번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이제 어렵다고 같이 돈 벌어서 동생들을 좀 가르쳤으면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버님한테 저 대학교를 혼자 4년만 좀 큰아들 없는 셈 치고 도와주면 제가 졸업하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동생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미술학원에서 숙식을 하며 대학을 졸업한 박운섭 씨. 고단한 예술가의 삶이었지만 단 한 번도 붓을 놓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그의 그림을 배우려는 제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밝은 것만 마스킹 해놨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길게 닦아야죠. 같이 이렇게 늙어가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마음껏 아무 때나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의 화실.
덕분에 제자들은 오늘도 마음껏 그림을 그립니다.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고요. 또 멋지시고 마음이 첫째 좀 자연에 가까울 정도로 순수하시고. 우리 선생님 원래 트레이드 마크가 꽃과 여인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선생님 되게 부드러우시고 꽃과 여인을 사랑하는 만큼 제자들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가 캔버스에 담고 싶은 행복은 꽃과 사람으로 그려지는데요. 가족에 대한 사랑은 박운섭 씨가 행복을 테마로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입니다. 둥지 속에 엄마와 아기들 같이 행복하게 바라보는 그런 작품들을 봤을 때 저에 대한 남편이 주는 또 다른 행복감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의 모습을 해바라기로 표현해준 그 가족의 상들이 있는데 둥지 속의 아이와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이 작품에 녹아있구나. 물질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이 있어요. 알아줘서 고맙네. 봄이 오면 부부는 어김없이 꽃을 찾아 떠나는데요. 산수유가 가득 핀 남원 용국마을은 노랗게 봄이 물들었습니다. 와, 봄이네. 좋다. 진짜 봄날이다. 네. 봄이 부르는 소리에 화답하듯 화구를 꺼내는 박운섭 화가. 오늘 그의 캔버스에는 봄날의 행복이 담길 겁니다. 어려서부터 뭐 촌에서 크다 보니까 자연 떠나서는 너무 외롭고 심심하고 뭐 좀 삭막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연은 그냥 아무것도 나한테 누가 뭐 자연이 뭘 해라 묻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스스로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그가 캔버스에 행복을 그리는 동안 아내는 눈과 마음에 행복을 담습니다. 저의 또 다른 행복. 꽃 한 송이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꼭 명품 백이 아니어도 내가 정말 나 행복해, 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이걸로 충분해. 어떤 때는 제가 외도하려고 다른 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벌어서 될 테니까 그림만 그려라. 가정을 이렇게 책임져야 되니까 뭔가 좀 해서 돈을 잘 벌어다 줬으면 쓰겠는데 그게 힘들어.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녀 봤더니 역시 잘 그려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한 끝에 이렇게 좀 묘사를 해야 된다. 행복이 담긴 작품을 사람들에게 꾸준히 선보이며 달려온 지난 세월. 작품에 그려낸 행복이 이제 그의 삶에도 오롯이 묻어납니다. 그냥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별 탈 없이 뭔가 계속 노력 끝에는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니까 그 그림을 그리려면 일단 건강한 화가, 많은 대중들에게 꿈과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화가, 그런 화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캔버스에 행복을 그리는 수채화가 박운섭 씨. 앞으로도 그의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해바라기 그림에 담긴 이 설명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임신한 아내의 모습을 해바라기로 표현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해바라기 그림 속에 이 사랑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이 작품을 보고 있는 제 가슴도 또 덩달아 행복해지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작가의 설명과 같이 감상을 하니까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또 좋은 그림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도 정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 활동 하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좋은 그림으로 많은 분들에게 행복 주시길 바라고요.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죠. 네. 오늘 문자 키워드 봄 사진으로 저장으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1991번,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와 함께 여러분들의 봄날의 추억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행복을 저장하기 가장 쉬운 방법,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네, 올봄 여러분의 추억을 담긴 사진, 저희 생방송 뷰와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추억이 떠오르는 그 추억 옛 생각하면서 또 사진 보면 그때 생각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봄날의 추억하니까 저는 벚꽃 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이 지난 주말에 제가 전북대학교 사대부설고 안쪽에 들어가 보니까 네. 이 벚꽃나무가 정말 예쁘게 펴 있더라고요. 알짜 장소 추천드립니다. 저는 벚꽃 봄 사진 하니까 작년 한옥마을에서 한복 입고 사진 찍은 게 생각이 나는데 한복과 꽃이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것도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으로 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김동아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는 LTE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다른 운동에 도전하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운동일까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김동아 리포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아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운동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봉 하나에 의지해서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우아한 동작을 보여주는 폴댄스입니다. 이 폴댄스가 말이죠 운동량이 상당하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뒤에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동작을 먼저 보고 나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이 상당하십니다. 와. 저 고난도 기술 아닌가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맞죠? 마치 한 마리의 새가 비상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멋지고, 그리고 딱 보기만 해도 고난이도의 이런 행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얘기를 나눠보면서 우리 이 폴댄스의 매력 속으로 풍덩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조금만 안쪽으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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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장님이시죠? 네네. 네, 우선 잘 봤고요. 진짜 뭐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정말 멋있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 폴댄스는 어떤 운동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폴댄스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수직 기둥 폴을 이용해서 무산소와 유산소를 함께 진행하는 운동이고요. 이제 살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폴에 올라가면서 몸의 라인을 잡는 운동이에요. 봤는데 살이 마찰이 있다고 하는데 뭐 살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네, 조금의 아픔은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살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시는. 이게 아프긴 하더라도 그만큼의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럼 이 효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폴댄스는 특히나 어디에 효과적인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평소 그냥 일반 운동을 하시다 보면 전체적인 땀을 흘려서 빼는 운동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죠. 이제 닿는 부위에 따라서 겨드랑이 안쪽 살이나 옆구리, 허벅지 안쪽 같은 여성분들이 많이 빼고 싶어하는 살이 많이 빠지는 운동이에요. 그러면은 동작 같은 것들을 좀 기본적인 거 몇 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자 일단 네. 먼저 저희 어떤, 제일 네. 여성분들이 고민하시는 허벅지 안쪽 살 빼는 운동 보여드릴게요. 폴에 앉아있는 자세만으로도 허벅지 셀룰라이트를 자극해서 많은 살이 빠지거든요. 네, 일단 동작 한번 보여주세요. 그대로 폴에 올라가서 너무 쉽게 올라가시는데요. 앉아주시면 폴에 쓸리는 허벅지
허벅지 라인에 살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이 마찰력이 있으면서 셀룰라이트가 제거되는 거죠? 그렇죠. 아, 저 불편하지 지탱하는 힘들지 않으세요? 힘으로만 가능한가 하시다 보네요. 보면 아픔도 사라지고.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동작, 여성분들의 허벅지 셀룰라이트 제거에 효과적인 동작이고요. 자, 또 다른 동작 하나 더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스트레칭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폴을 이용해서 하는 스트레칭인데 평소 풀기 힘든 어깨나 허리 같은 동작을 푸는 동작이에요. 폴 뒤에 쓰셔서 머리 위로 같이 그대로 가슴 앞으로 쭉. 어깨를 풀어주는 동작인 거죠. 그렇죠. 이 스트레칭 동작만으로도 효과도 어깨 있군요. 근육통이나 뭉친 것들을 많이 풀리는. 직장인분들은 저거 자, 해보면 좋을 것 그러면은 같아요. 사실 딱 봤을 때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거든요, 동작들이. 맞아요, 네. 좀 저 같은 초보자도 좀 배워볼 수 있는 동작이 있을까요? 보통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오시면 하루 만에 다들 폴에 잘 올라가세요. 제가 기본적인 동작 알려드릴게요. 네,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오른손 위에 잡고 폴에 앉아있는 것처럼 스핀을 도는 동작이에요. 네. 그대로 몸을 앞으로 넘어지면서 다리를 모아주시면 돼요. 오. 좋습니다. 저도 이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자, 들어주시고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꾸 돌면 되는 행동인지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돌면서 이렇게. 오, 반대로 앞으로. 쉽진 않네요. 네. 상당히 미끄럽네요. 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손이 미끄럽고 악력이 없는 사람들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동작들, 효과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특히나 이 폴댄스는 좀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으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근력을 키우시고 싶은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요. 네. 군살 제거 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폴댄스를 함으로써 자신감을 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신감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짧게 폴댄스의 매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 문장으로. 폴댄스는 네. 강하고 아름다운 운동이다. 강하고 아름다운 폴댄스 원장님과 얘기 나눠봤고요. 저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폴댄스를 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1월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1년 정도 교육 더 받고 지금은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 회원님에서 강사님으로 네. 이제 이직을 하신 거네요. 바꾸신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직업으로 삼을 정도면은 정말로 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강사님을 이 폴댄스의 매력적으로 빠지게 한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거였어요? 인터넷으로 폴댄스 영상을 처음 봤는데 네. 여자가 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네. 그때부터 맞아요. 이제 한 2년 정도 계속 버킷리스트였어요. 네. 이제 학교 졸업하고 학원 알아보고 등록해서 도전을 한 거죠. 뭐 이걸 해야겠다라는 계기라는 게 또 따로 있었어요? 하다 보면 이렇게 아프고 힘들지만 네. 한 동작 한 동작 성공할 때마다 그 느끼는 성취감이 너무 뿌듯해서 네. 멈출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좀 어디에 효과적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군살을 좀 많이 빼고 싶었는데 네. 여태까지 안 빠지던 허벅지 살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허벅지 살과 관련된 그래요? 동작들이 좀 자신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죠. 제가 엄청 많이 했었죠. 자 그러면 그 동작 좀 보여주실 수 있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유진이 봐야겠어요. 도움이 되는 단계별로 살을 동작입니다. 뺐으니까 성취감도 그 대단할 것 동작을 보고 같아요. 나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유, 저 괜찮나요? 괜찮으세요? 와, 아주 네. 안정된 자세 같아요, 그런데. 네, 잘 봤습니다. 역시 잘 봤습니다. 강사 수준이라 이 다른 것 동작이 쉽지 같습니다. 않은 것 같은데 초보자들이 하기는 쉽지 않은 행동인 거죠? 처음에 원장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동작들을 연습하고 나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어봤고요. 뭐 또 다른 거 뭐 보여주고 싶은 동작 있으시면 괜찮은데. 하나요? 괜찮습니다. 자 또 다른 분들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 다양한 매력을 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폴댄스 접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작년 12월부터 지금 4개월 된 것 같아요. 4개월이면은 조금 오래된 수준은 아닌 거죠? 네, 완전 이제 초보라고 초보 폴쟁이. 네. 뭐 이걸 배워야겠다, 폴댄스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몸이 좀 아팠는데 의사 선생님이 근력 운동을 하라고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연예인 운동으로 폴이 인기여가지고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연예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담은 건가요? 살짝? 살짝. 네. 그 폴댄스를 하기 전 하고 난 후 가장 크게 좀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몸무게 변화는 없는데요. 네. 그 체형 변화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살 빠졌다
그랬어요. 그게 그럴 때 중요한 건데, 들으면 그렇죠. 기분이 좀 어떠세요? 좀 이 정도? 그러니까 체지방률이 이런 자신감의 달라지니까요. 원천은 폴댄스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우리 회원님이 생각하시는 폴댄스의 매력은 간단하게 어떤 건가요? 매력은 근력 운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음악하고 함께 춤을 출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악과 함께. 그러면은 우리 또 회원님이 뭐 4개월 초보이지만은 그래도 잘하시는 동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동작 좀 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잘은 못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동작인 거죠? 엘보 스탠드라고 해가지고 봉을 잡고 허리 유연하게 하는 동작이에요. 허리를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 네, 자, 바닥. 바닥에서. 자, 이번 특별하게 바닥에서 한답니다. 자, 허리를, 네.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야. 아까 이전에 봤던 동작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허리를 유연하게. 저 허리를 이렇게 U자로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거군요. 이게 얼핏 잘못 보면 좀 벌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죠? 네, 힘들지 않습니다. 자, 이 동작이 좀 전에 어디에 좋은 동작이라고요? 허리 유연성에 되게 도움 많이 돼요. 그러면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그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면서 그 폴댄스를 하고 싶지만 좀 주저하신다거나 망설이시는 분들, 특히 또 뭐 저 같은 남성분들 많이 망설이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폴댄스를 배워보라고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폴댄스 자신 있게 하면 몸에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폴댄스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올해는 뭐 운동을 하고 싶다거나 미세먼지가 많아서 밖에서 운동하기 힘들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내에서 폴댄스를 접해보시면요. 근력 발달, 셀룰라이트 제거, 허리 강화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폴댄스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회원님들의 동작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 힘드신가 봐요. 네. 이게 운동인데 정말 무슨 작품? 공연을 보는 것 저도 그 생각이 같아요. 여기 선생님 정말 수준급의 행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 정말 폴댄스의 다양한 매력을 볼 수 있었는데요. 폴에 올라가면 떨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또 스트레칭과 또 다이어트에 모두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고민만 하셨던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영상을 보고 있는데 계속 끌리는 거예요. 맞아요. 또 매력이 있어요. 이 단계별로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직장인분들 중에 폴댄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에 맞춰 하다 보면은 치료도 되고 운동도 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또 요즘 날씨가 좋아서 운동하기 딱 좋은 그런 계절인데요. 자기에게 맞는 운동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사진으로 남기면 좋을 봄 이야기 받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색 사진관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한 장의 추억을 가지기 위해 꼭 들러야만 했던 사진관. 하지만 요즘엔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의 발달로 사진관으로의 발길은 뜸하기만 한데 관리 잘 없죠. 요새 다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여권 사진이나 증명사진 찍으러 간 정도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사진관들은 좀 다르다. 색다른 컨셉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모으고 있는 이색 사진관들. 그 특별한 추억 담기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자. 첫 번째 이색 사진관을 찾아온 곳은 대구의 근대 골목. 그런데 여기 사진관 맞죠? 한복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곳은 생활 한복을 입고 근대 골목을 여행하는 이색 사진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 시절 입었다는 생활 한복을 대여할 수 있는 건 물론 입고 독특한 사진까지 찍을 수 있다는 이곳. 대구 근대 골목에서 생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저고리와 주름치마뿐만 아니라 원피스형의 레이스 무늬까지 다양한 디자인의 한복 고르는 재미에 푹 빠진 손님들. 대표님의 추천도 놓치지 말자.
근대골목 투어를 왔다가 생활한복을 입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사진도 찍고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왔어요. 꽃무늬나 이런 거 살면서 언제 입어보겠어요, 그쵸? 그리고 한복도 너무 예쁘네요. 아,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어요. 이 다리실만 들어갔다 나오면 근대 여성으로 짜잔 예쁘게 변신 성공. 약간의 화장으로 생기 올려주면 와우, 오늘 사진 기대해도 되겠는데요. 지난해 저희 시아버님 칠순에서요 1년 만에 다시 입는 것 같아요. 편하고 화사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예뻐 보여서 좋네요. 촬영에 들어가기 전 조명을 끄고 소품을 체크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사진관의 또 다른 특징, 바로 자연광 촬영이다. 저희는 특별한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광을 이용하여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정 또한 최소화하여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려준다는데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분위기 있는 사진이 뚝딱!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기분 좋은 이색 추억 한 장. 어때요? 마음에 드셨나요? 너무 좋은 시간이고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생활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데 한복도 입고 예쁜 사진도 찍고 너무너무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찾아온 이색 사진관. 이곳엔 또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을까 궁금한데 혹시 어떤 촬영하러 오셨어요? 오늘 절 찍으러 온 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오늘 이 사진관은 우리가 접수했어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이색 사진관. 눈에만 담아두기엔 아까운 반려동물들의 활발하고 귀여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어 인기라고 하는데. 앉아. 그래서 앉아. 원래 사진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저희 강아지를 찍어주다 보니까 다른 반려동물도 이쁘게 찍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동물이기 전 또 다른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려동물.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른 사진관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좀 들어가기도 꺼려지고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전문가가 예쁘게 사진 찍어줄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보통 가족 사진들 많이 찍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반려견이랑 같이 찍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의 사진을 찍기 위해선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끝없는 인내심은 물론 촬영에 집중시키기 위한 맛있는 간식까지 필수 항목. 아무래도 사람 찍는 거랑은 다르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뭐 적절한 보상도 있어야 되고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힘들긴 하죠. 오, 이제 자세 좀 나온다. 그런데 계속해서 애견 얼굴에 집중하는 사진사. 증명사진 촬영 중이기 때문. 사람들도 증명사진을 찍듯이 반려동물들도 정면으로 찍은 증명사진을 찍어보니까 독특하기도 하고 이색적이어서 이제 손님들이 많이 방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스트레스도 풀고 추억도 남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촬영이 아닐 수 없다. 사진 나왔습니다. 신나게 촬영 후 받아본 오늘의 사진. 와우, 너무너무 귀엽다. 네, 사진 되게 마음에 들어요. 달짜가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가지고 막 쫓아다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저 7번째 생일, 쫑이 생일 맞이해서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내년에 8살 때 생일 돼서도 꼭 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진관. 이곳에선 웨딩 촬영이 한창. 예비 신랑 신부의 다정한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는 중. 두 분 오늘 결혼사진 찍으러 오셨어요? 아니요, 저희 커플인데요. 이 사진관이 웨딩 사진 찍을 수 있다고 해서 놀러 왔어요. 소품 하나하나 신경 쓴 복고풍 웨딩 촬영장. 젊은 커플들의 데이트 장소는 물론 중년 부부들의 옛 추억을 되살리는 장소로도 제격이다. 기존 스튜디오 촬영들은 너무 똑같아서 저희가 고객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제공하고자 생각하던 찰나에 저희 부모님 결혼식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멋진 세트에서 촬영 후 고객 맞춤, 보정 작업에 돌입. 몇백 장의 사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뽑아 수정까지 완벽하게 도와준다. 표정이 제일 밝고 예쁘게 나온 거예요. 무조건 밝은 사진이 사실 예쁜 건 있거든요. 컨셉을 아예 진지한 걸로 잡으면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일반적인 사진은 무조건 밝은 거.
인화된 사진을 어딘가에 넣어주는 직원. 결혼식 컨셉에 맞게 간이 서약서도 만들어주는 이 센스. 이색 촬영 어떠셨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예쁘게 나와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사진 너무 잘 찍어서 좋았고요. 다른 데는 원본을 안 주는데 여기는 원본까지 줘서 너무 좋았어요. 독특한 아이디어로 주목받는 이곳. 복고 웨딩에 그치지 않고 2층의 공간에 또 다른 컨셉의 세트장을 만드는 중이다. 기존에 있는 세트장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컨셉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 사진관에 오셔서 좋은 추억 남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찍고 인화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그들만의 철학으로 만들어낸 이색적인 사진관. 흘려보내기 아쉬운 장면이 있다면 이곳에서 더욱 특별하게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우리 지역에도 근대문화유산이 많은 곳. 군산이 있는데요. 군산의 근대역사박물관에서는 옛날 교복을 입고 사진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군산 여행 가셔서 또 특별한 사진까지 남기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군산도 좋고 또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예쁘게 한복을 빌려 입고 나들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 봄날 한옥마을에서 한복 입은 사진 예쁘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휴대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사진을 저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다시 찾아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올 봄에는 기억하고 싶은 사진들 뽑아서 앨범으로 남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계속해서 아름다운 꽃의 색다른 매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는 즐거움 물론 먹는 즐거움까지 챙겨주는 이 색다른 식용꽃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제철에만 느낄 수 있는 맛과 향을 찾아다니는 남자 박창규. 봄이 찾아온 들녘에서 제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박창규의 황금 젓가락이 지금 공개합니다. 산을 넘어가 보자. 봄 소식이 들려오는 공주시 사국면. 오늘 제 발걸음이 유난히 힘찬 게 보이시나요? 젓가락 황금 신고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제철 재료로 신선하고 색다른 요리를 만들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명받고 충남 공주시 사국면에 도착했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꽃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그대 곁으로 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꽃. 꽃으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에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언뜻 봐서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비닐하우스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향기롭고 싱그러운 정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또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었네요. 말 그대로 시크릿 가든입니다. 이 향기부터가 다르고요. 향긋한 이 꽃 내음이 싹 콧 속으로 들어오는데요. 자, 앞에 꽃 있네요. 꽃이다. 이 농장에선 10여 가지의 식용꽃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눈으로 한 번, 맛으로 또 한 번 느끼는 오감 만족 식용꽃을 만나볼까요? 농장 한켠에서 식용꽃을 가꾸느라 여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식용꽃 전도사 안승환 씨.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예. 저 방송국에서 왔죠. 황금 젓가락 들고 와서 황금 젓가락. 근데 어쩐 일로 오셨어요? 대체 어떤 게 식용꽃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 앞에 꽃이 있는데. 얘도 식용꽃이에요? 예, 얘는 굉장히 유명한 식용꽃이에요. 이게 로즈마리라고 하는데 그 별명이 수험생의 허브라 그래. 그래서 수험생들 책상에다 놔주면은 그 암기가 잘 습득이 되고 그러는 아주 유명한 거예요. 얘는. 선생님, 여기 뭐 하러 왔더라? 벌써 증상이 나타났네.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 하나만. 예. 꾀백일까요? 진짜일까요? 기억력에 탁월한 로즈마리를 긴급 처방했습니다. 식용꽃을 찾아왔구나. 데이지부터 미니 장미, 펜지까지 10여 가지의 식용꽃에는 좋은 향과 영양분이 가득 함유되어 있습니다. 꽃은 식탁의 아름다움을 더해주어 식욕을 더해줄 뿐 아니라 맛과 영양을 더해주는 좋은 점이 있는데요. 바로 꽃은 번식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양분을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꽃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각종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봄철 나른한 우리 신체에 활력을 넣어주고 춘곤증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100대 스타팜에 선정됐던 이 농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식용꽃을 재배했습니다. 색깔 있는 채소 같은 것들을 자꾸 선호하고 막 그래가지고 채소로서는 색깔을 맞춘다는 게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뭐 식용화 같은 어떨까 말은 하는데 시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이걸 시작했죠. 그 덕분에 지금도 여러 단체와 대학에서 견학과 실습을 위해 찾아오는데요. 이렇게 예쁜 꽃으로 무엇을 만들어 먹으면 좋을까요?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만큼 뭐 다양한 시도들 또 여러 요리의 접목도 시켜보셨겠어요. 우선 쉽게 먹게 하기 위해서는 김밥도 해봤고 그다음에 까나페도 했었고 샌드위치도 만들었었고 롤케이크, 그다음에 케이크, 꽃 케이크, 또 초밥 하여튼 여러 가지를 그냥 원래 농사꾼인데 요리까지 이렇게 하는 근데 참 이상하게 됐어요 일이. 자, 오늘도 그러면 이 황금젓가락에 어울릴 만한 꽃으로 이용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나한테 요리 시키려고? 요리는 나한테 시키지 말고 예? 알아서 셰프를 부르든지 아니면 요리사를 부르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네. 직접 안 되고요 요리는? 날 힘들게 만들지 말라니까 참. 그럼 요리는 누가 해주시지? 알아서. 잠시만요. 이 발자국 소리.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나타나는 이분. 한식부터 양식까지 모든 요리를 맡겨만 다오 김종복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정말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오늘도 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왔어요. 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꽃을 이용한 맛있는 요리를 또 색다른 요리를 만들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네. 쭉 걸어오시는데 후광이 야,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문제는 이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식용꽃을 이용한 어떤 요리들이 가능할까요? 뭐 고민할 거 없고요. 지금 3월에서 5월이 제철인 그 서해 바다에 나는 쭈꾸미하고 꽃들과의 만남을 한번 해서 조화로운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말씀만 들었는데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 꽃들이 어떻게 또 변신을 하는지, 어떤 색다른 꽃 요리로 탄생을 하는지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먼저 다른 재료와 어울릴 수 있게 색과 맛을 고려 식용꽃을 한 바구니 채취하고요. 농장 한편에 마련된 주방에서 오감 만족 식용꽃 요리를 시작합니다. 요즘 제철 맞은 주꾸미를 채소 스톡에 데쳐 준비하는데요. 꽃과 해산물의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네요. 접시에 한입 크기로 잘라 플레이팅을 하고 봄나물 소스를 곁들여줍니다. 아무래도 그 음식이라는 게 절기 음식이거든요. 지금 철에 나는 게 꽃이고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서는 쭈꾸미가 잡히고 이러니까 한번 육지와 뭐 해산물 한번 조화를 이뤄봤습니다. 이번엔 플라워 샤오마이, 일명 꽃만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얼린 두부와 표고버섯, 불린 당면을 잘게 다져서 준비합니다. 다진 버섯과 두부를 약불에서 볶는데요. 간장으로 살짝 간을 한 뒤 참기름까지 넣어줍니다. 적당하게 볶은 재료를 만두피에 넣고 다진 당면과 식용꽃, 포트베리 골드를 넣어 만두를 만드는 거죠. 한입 크기로 만든 플라워 샤오마이를 20분 동안 쪄내는데요. 만두와 냉면을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는 사실. 사과 농축액으로 만든 육수를 곁들여 플라워 샤오마이 완성. 마지막으로 봄하면 떠오르는 나물 쑥으로 쑥 버무리를 만들어 봅니다. 향기로운 쑥에 빛깔 고운 포트베리 골드 꽃잎을 골고루 섞어주는데요. 여기에 찹쌀가루를 설설 뿌려서 쪄내면 완성. 꽃가나비 너울 춤을 추고 오늘은 황금젓가락도 춤을 추게 생겼네요. 그렇죠. 네네. 야, 이 상차림 자체가 그냥 봄입니다. 음식 속으로 꽃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죠. 그죠? 네. 펜지와 주꾸미의 만남. 포토메리 골드의 그 플라워 샤오마이. 포토메리 골드의 쑥 버무리기. 그렇게 오늘 꽃들이 음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음식 자체가 정말 예쁘고 아름다워서 먼저 눈으로 먹고 있습니다. 맛있어. 주꾸미. 주꾸미. 쑥버무리. 맛있어. 꽃.
눈으로 충분히 먹었으니까요. 눈으로 충분히 먹었으니까 이제 이 황금 젓가락의 맛을 보겠습니다. 야! 먼저 에피타이저. 펜지와 주꾸미가 만난 봄의 향연입니다. 상큼하면서도 사랑스럽죠. 한 딸기의 꽃으로 피어난 샤오마이는 시원한 냉면과 함께 먹음직스러운 메인 메뉴로 완성됐습니다. 향긋하면서도 고소한 쑥 버무리는 노란 꽃잎 덕분에 더 근사해졌죠. 눈으로 먹고 향기로 먹고 다시 맛으로 먹는 오감 만족 꽃 요리. 꽃이 가지는 향기와 맛이 비린내를 잡아주고 음식의 맛을 더 풍성하게 하는데요. 어머, 이런 하나씩 맛보다 보니 어느새 접시가 깨끗해졌네요. 꽃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소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커다란 면역체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향기로움, 싱그러움까지 같이 먹으니까 우리 몸이 더욱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올 봄에 아름다운 꽃으로 집안 분위기도 바꿔보시는 것도 좋지만요. 이렇게 식탁 위에도 맛있고 건강한 꽃을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황금 젓가락이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제 꽃을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집 밥상 위에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활기차고 색다른 봄이 됩니다. 네, 식탁에 꽃 한 송이 두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이 제철 주꾸미와 봄꽃의 만남, 그리고 꽃만두와 곁들인 냉면. 이 듣기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돕니다.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꽃잎에 따라서 영양소도 다르다고 하니까요. 봄꽃으로 또 활력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봄꽃,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니까요. 미리 봄꽃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시고 그 후에 먹으셔야 됩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봄 사진으로 저장. 여러분의 문자 받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195님 문자입니다. 오프닝 멘트에 나왔던 순창 옥천골 벚꽃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꽃놀이 다녀왔어요. 이 소풍간 사진인 것 같아요. 이때만 되면 얼마나 설레던지 추억이 떠오르네요. 그러니까요. 이 소풍이란 단어는 언제 들어도 설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순창 옥천골 벚꽃 축제는 이번 주죠. 이 4월 5일부터 8일까지 네. 이 4일간 열리는데요. 노란 개나리를 볼 수 있는 축제라고 합니다. 이 옥천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순창의 옛 지명 이름이래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순창 옥천골 축제로 가셔가지고 이 환한 봄나들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문자 잘 봤습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3880님 문자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방울방울 자라고 있는 우리 집 방울토마토. 병 없이 잘 크고 있어 뿌듯합니다. 정말 하나 둘씩 벌써부터 이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방울토마토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뿌듯하시겠어요. 방울토마토는 다이어트에도 좋고 사실 맛있기도 하고 또 동글동글 귀엽기 때문에 요리에 이 멋을 주는 재료로 쓰일 수도 있잖아요. 아주 그럼요. 효자 식물인 것 같아요. 네, 잘 자라서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나눠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5429님 문자입니다. 매년 보지만 봄꽃만큼 설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만 없다면 더 완벽할 것 같지만요. 사실 이번에 정말 미세먼지가 정말 우리의 속을 계속해서 썩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주말에 봄나들이 못 가셨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 5429 이 따님은 정말 좋은 시간대에 간 것 같습니다. 뒤에 이 벚꽃이 정말 예쁘게 펴 있는데 이 아이의 활짝 웃는 모습과 함께 한 폭의 정말 그림이 연상이 되네요. 맞아요. 아니 벚꽃이 빨리 지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 있다고들 말을 하잖아요. 올해만큼은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못 봤으니까 그렇죠. 좀 오래 있다가 천천히 졌으면 좋겠네요. 네, 5429님 따님 분도 오래오래 건강하고 예쁘게 잘 크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3449님 문자입니다. 어제 다녀온 거제도 백음산 벤치에 앉아 진달래 향기에 흠뻑 취해봤답니다. 사실 봄꽃 하면 진달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전 저렇게 장관인 진달래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저거 고맙습니다. 눈앞에서 보고 있는 기분은 어떨까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거제도까지 다녀오셨는데 등산도 하셨고 네. 또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알찬 주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3449님을 위한 주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100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거제도 가서 진달래 보셨으니까 네. 이번 주말에는 순창을 가서 노란 개나리 보고 오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좋은 계획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8367님 문자입니다. 베란다에서 12년째 키우고 있는 철쭉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던 남편도 너무 예쁘게 폈다며 흐뭇해하네요. 아, 오늘 생방송 뷰의 문자 키워드는 완전 수목원이네요. 맞아요. 네, 철쭉까지 알록달록.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 12년째 키우고 있으면 이제 반려식물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 활짝 봄을 활짝 핀 철쭉처럼 이 가정에도 더욱더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8367님 정말 부러운 게 아침마다 집에서 봄 기운을 듬뿍 느끼고 오는 거잖아요. 또 나오면 예쁜 꽃들이 피어 있으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꽃을 구경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유진 씨도 이번 기회에 반려식물 하나 입양해 보시는 거 어떨까 네, 싶어요. 웬만하면 철쭉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7603님 문자입니다. 봄엔 역시 쑥이죠. 엄마가 해주셨던 쑥떡이 떠오르는데요. 이젠 사진으로만 감상할 수 있네요. 쑥하면 역시 봄에는 쑥떡하면 정말 맛있죠. 지금은 이렇게 사진으로 남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맛에 대한 기억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잖아요.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저희가 식용꽃 영상으로 나왔었잖아요. 네. 이 쑥떡과 함께 식용꽃을 넣어서 버무려서 먹으면 또 별미라고 하니까 추억을 되새기면서 색다른 쑥떡을 한번 만들어 먹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것도 좋아요. 또 조금 전에 쑥버무리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쑥버무리를 이번 올해는 한번 만들어 드시는 것도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2857님 문자입니다. 훌쩍 찾아온 봄과 함께 올해 첫 캠핑을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봄이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 이번 거제도에 이어서 이번엔 제주도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캠핑 다녀온 건 정말 언제 들어도 부럽기만 해요. 그런데 맞아요. 제주도 가셨으면 뭐 예쁜 바닷가도 있지만 지금 한창 유채꽃 필 때 아닌가요? 아마 엄청 많은 유채꽃을 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 또 이제 군산공항에서도 오전 증편, 제주도 공항으로 가는 그렇죠. 비행기가 증편이 됐잖아요. 1일 하루만 해도 갔다 오실 수 있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주도 한번 갔다 오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 편하게 군산에서 다녀오셔가지고 제주도의 봄을 만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에도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생방송 뷰, 요즘 정말 어디든 떠나기 좋은 요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자연이 빚은 절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서 방랑시인 김삿갓도 머물고 갔다는 곳입니다. 전남 화순절벽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야, 오늘은 봄도 좀 왔겠다. 방랑시인 김삿갓을 홀렸다니 화순적벽을 오늘 제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더욱 보고픈 그곳 버스를 타고 떠나봅니다. 화순적벽 투어 함께 가보시죠. 화순적벽의 경과는 이미 정평이 나 있죠. 올해는 언제 시작하나 적벽 버스 투어의 게시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사람들 진짜 많이 온다. 아버님, 이렇게 세 분이서 오신 거예요? 네. 오, 근데 아들들 표정이 되게 안 좋은데요? 늦게 와서 그러죠. 잠을 조금 못 자고. 오늘 어디 가는 줄 알아? 네. 졸리구나. 지금 눈이 막 아주 예. 적벽이고 뭐 모시고 가네. 지금 내려오는 눈꺼풀을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자고 싶어요? 적벽 보고 싶어요? 어? 적벽 보고 싶어요. 대답을 못 하네요. 아니 적벽 가는데 뭐 이렇게 또 이쁘게 하고 오셨대요? 적벽 오라 그렇게 이쁘게 칠하고 오셨어요. 적벽 가니까 이쁘게 하고 오늘 적벽 패션이 좀 난다른데 우리 어머님은 보니까 뭐 삿갓도 아니고 아우 봄맞이네요. 봄맞이. 예. 아니 적벽 딱 이제 차 타고 이제 출발할 텐데 어떠세요? 좀 기대가 좀 되세요? 그냥 기대가 되고요. 가봐야 알겠어요. 아 눈으로 봐야지 알겠다. 그 명성 확인해야지 알죠, 그쵸? 예, 명성이 자자하니 오늘 저랑 함께 제대로 투어 한번 해보시죠. 예, 좋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2018년 투어 개시 첫날 첫 회를 예약한 부지런한 사람들. 그 대열에 저 박지선도 끼었습니다. 그래서 더 뿌듯한 마음,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재미있게 적벽 투어 하세요. 출발해요.
4년째를 맞는 화순 적벽 투어 버스. 올해는 그동안 빠져 있었던 무렴 적벽이 새롭게 포함돼 더욱 기대를 모았습니다. 중심으로 이제 왼편에 바라보시면은요, 코가 이렇게 예쁘게 생긴 산이 하나가 보일 겁니다. 저기가 하순군의 주산인 만연산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나한산이라고 했대요. 달리는 버스 안 다들 학창 시절 소풍날처럼 들뜨셨어요. 투어 버스가 가는 첫 코스는 무렴정. 16세기 중엽의 무렴공 송정순에 의해 세워진 곳이죠. 무렴정을 처음 보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참 깊은 지역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 자리에서 안 움직일 거예요. 무렴적벽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 세워진 이 무렴정은 풍광이 수려하고 유서 깊은 정자 중 제1경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누정에 걸린 오래된 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여기가 무렴정이라는 정자입니다. 그래서 말 물자에 물들을 염자예요. 의미는 이제 나는 세상을 살면서 티끌 하나 물들지 않고 속됨 없이 살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자 안에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남긴 시 28수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배롱나무라는 거예요. 배롱나무. 야, 배롱나무 이 두께가 되는 걸 기둥으로 세웠으니 무렴정. 세상에 물들지 않겠노라. 전 너무 물들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 세상에. 무렴정에서 바라다 보이는 절경. 수백 미터 깎아 세운 듯한 절벽이 동북천에서 내려오는 푸른 물에 비치면 말로는 다 표현 못할 장관을 이룬답니다. 어머님, 그거 아세요? 여기 무렴정이 그 방랑신 김삿갓이 제일 좋아했던 곳이래요, 여기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있겠죠. 우리 어머니 서 있는 데가 김삿갓이 거기 서가지고 딱 여기를 무렴정을 바라봤을 수가 있다고요. 우리 어머니. 감흥이 없으세요? 오늘 이거 처음으로 이 적벽 투어에서 추가된 코스란 말이에요. 그 느낌을 아주 뿜뿜뿜어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방랑시인 김삿갓도 무렴적벽을 사랑해 자주 찾아와 시를 읊었고 마지막 눈을 감은 곳도 적벽과 가까운 화순 구한마을이었다고 해요. 화순적벽은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무렴정 보니까 어떠셨어요? 물이 너무 맑아. 물이 너무 맑고? 너무 맑고 색깔이 좋고. 좋아. 확실히 김삿갓이 좋아할 만해요? 네. 우리 어머님 마음도 좀 뺏기셨어요? 많이 뺏겨버렸어. 우리 어머님 어떠셨어요? 그 물줄기, 흐르는 물줄기가 잔잔해서 좋았어요. 아, 진짜 우리 어머니 또 시적이시다. 갑자기 내 마음이 잔잔해지네. 무렴적벽을 뒤로 하고 또 다른 경관을 마주하러 달려갑니다. 차창 밖에 뭔가가 보이죠? 오른쪽으로 보시면 와, 대박. 약간 저희 섬이 거북섬이 하나 보입니다. 거북이를 닮았다 해서 거북섬입니다. 와, 진짜 거북이 같다. 거북이 같네. 네. 저희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물이 좀 많이 좀 차면은 거북이가 목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아주 발 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멋있다. 보통 사람들에게 자랑할 욕심에 핸드폰 카메라에 여러 컷 담아도 봤습니다. 거북섬을 뒤로하고 달려간 다음 목적지는 화순적벽 가운데 최고의 절경으로 불리는 곳이죠. 바로 이 적벽 투어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노루목적벽과 보산적벽입니다. 와, 대박. 와, 진짜 멋있다. 지형이 노루목처럼 튀어나와 있다 해서 노루목이라고 했다는데요. 어디에서도 포토존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저 적벽이 자세히 보이네요, 아주. 교과서에만 보던 그런 뭔가 쾌적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와. 자연이 만들어 놓은 작품, 정말 켜켜이 쌓아놓은 시루석처럼 보이는 게 진짜 신기했습니다. 보산적벽과 그 위 망향정, 그리고 그 위로 펼쳐진 노루목적벽, 최고의 포토존이었습니다. 멀리서 풀샷이 아닌 조금 더 가까이 육안으로 감상할 수 있다기에 냉큼 달려가 봅니다. 진짜 멋있다! 대박! 이곳 망향종에서니 절로 터져 나오는 감탄사가 멈추질 않습니다. 쾌적함과 화성압류가 분포돼 있어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철마다 각각의 옷을 갈아입은 적벽도 물 아래 비친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 적벽이 생겼는지 알고 계세요? 뭐 아까 중생대 뭐라고 그러는데. 전설이 하나 있어요. 네, 전설이 하나 있어요. 원래는 여기가 그냥 이렇게 숲이 우거진 멋있는 산이었는데 한 여자가 정인을 잊지 못하고 사랑한 남자를 잊지 못하고 몸을 던져 목숨을 바쳤는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네? 너무 억울하고 열받아서 귀천을 떠돌다가 이 벽을 그렇게 긁었다는. 처음 듣는. 네, 그렇죠. 처음 듣는 말이죠. 거짓말이니까요. 사실 아름다운 적벽엔 진짜 숨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식성 개발을 해서 1985년도에 마지막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15개 마을이 수몰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고 특히나 조상들의 산소가 있는 것인데도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가 없었죠. 적벽을 병풍처럼 두르고 살아왔던 마을들은 이제 물속에 잠겨버렸고 이 정자에서나마 고향을 향한 마음을 달랜다고 합니다. 그 애절함이 담겨서인지 망향정 절경이 주는 여운은 참 길었습니다. 너무 좋죠. 우리 어머님 선글라스 진짜 멋있다. 적벽만큼이나 멋있다. 네. 말로만 듣던 적벽 와보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오기를 너무 잘했다 그러네. 오기를 너무 잘했다. 애국에 가봤어도 못지않네. 그쵸. 애국이. 중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적벽이 비유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해외여행 하나도 안 불어요. 그쵸? 해외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가까운 데로 멋있는 게 있는데. 찾으면 살수록 우리나라도 좋은 데가 많다는 거를 우리 사람 다 알아야 돼요. 와, 저 진짜 오늘 진짜 그걸 여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다. 그 어느 외국 풍경에도 뒤지지 않을 우리의 자연경관 앞에 서니 자부심 한가득 한방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로 적벽이 있는 화순 이서면의 또 다른 명소를 찾아가 봅니다. 네, 이곳은 이제 규남 하백원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그 박물관이 들어서게 됐어요. 규남 하백원 선생님은 이 동네 야사리 출신이세요. 근데 23살 때 과거를 급제를 하셨는데 벼슬은 안 하시고 이곳에 계속 머무르시면서 많은 발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승차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날의 자동 양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세계 지도, 우리나라 지도를 모사를 하시게 됐죠. 그래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곳에 이제 박물관이 건립이 됐습니다. 구근을 알렸다는 수령 500년의 은행나무도 화순적벽 투어버스를 타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 따뜻하다. 진짜 이 천하제일경이라는 말은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 말이구나라는 거 오늘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자연이 내어준 선물, 봄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화순 적벽 투어 강추합니다. 아무 때나 맘대로 볼 수 없어 더욱 보고 싶은 곳. 화순 적벽 투어 버스를 타면 자연 비경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제일의 절경을 사진 속에, 추억 속에 담아보는 즐거운 여행길이었습니다. 네, 화순 적벽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속해서 30여 년 동안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는데요. 5년 전부터는 화순 적벽 투어를 통해서 이 적벽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버스 타고 여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학창 시절 수학여행 떠나는 기분이 들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적벽, 절벽 아닙니다. 적벽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고 이 적벽에 품고 있는 오랜 역사 이야기와 수몰민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훨씬 더 의미 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올해는 11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약하시고 아름다운 절경 감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봄 사진으로 저장 여러분들의 문자 받아봤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95님, 3880님, 5429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 밖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는 모레 수요일에 비 소식이 전국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아침에 날씨 확인해 보시고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네, 비가 오고 나서도 춥지는 않지만 일교차가 크다고 하니까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차별화된 스피닝 전문 센터 SH 피트니스와 함께합니다.